I always traded firmly believing that everything's already priced into the market because I'm classic technical analysis. There are people that are very skilled at trading around news events. So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you specialize and know what you're doing and don't try and mix it all up at once, you know. Absolutely. If it works for you looking for the technical patterns, stick to that. 매매 실력으로 시장을 압도하여 우리 한국에까지 알려진 해외 트레이더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냉혹한 시장에서 누적 1조를 벌어들이며 40년 이상 월가 정상을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 린다 라슈케입니다. 그녀는 차트만 보고 매매합니다. 뉴스를 비롯해 흔히 말하는 내재 가치 분석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가격 차트에는 이미 필요한 내용들이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린다에 관한 엄청난 일화가 있어요. 수익이 워낙 강력해서 연기금을 비롯해 그녀의 경쟁 상대인 타사 기관들도 그녀에게 운용을 맡겼답니다. 그러던 중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당국 규제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그녀는 돌연 펀드 운용을 중단합니다. 나는 차트 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이지 서류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유였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금융당국에 불만 접수를 했었다고 해요. 너희들 때문에 최고의 트레이더가 떠나고 말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녀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스캘핑 초단타로부터 중장기 매매까지 모두 하는데 매매 기간이 길든 짧든 오로지 추세 매매만 합니다. 추세의 시작에 입금하고 추세 종착점에서 출금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포인트는 딱 하나로 압축되네요. 지금이 추세의 시작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는가겠죠. 1981년 그녀가 매매를 시작하던 시기는 RSI, ADX, MACD 등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매매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린다 라슈케의 매매 전략 중 MACD가 있는데요. 이 또한 45년간 지나왔던 그녀의 경력 일부분에서 사용했던 전략일 뿐 그녀가 가장 중요시하는 추세를 포착하는 절대적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클릭 후 영어로 SMA를 검색하여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넣어줍니다. 만약 길이가 1이라면 단순히 캔들 각각의 종가를 연결한 선이 되죠. 하지만 길이값을 늘리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가격 흔들림을 보정하여 차트에서 추세만 뽑아내게 됩니다. 캔들만 있을 때는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치지만 이동평균선으로 확인하면 좌측은 상승 추세, 우측은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의 길이값은 트레이더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은 길이값 20입니다. 캔들 20개의 평균을 잡으려는 목적인데요. 일봉에서 캔들 20개는 개장일 기준 약 한 달 기간에 해당하죠. 즉, 한 달의 시장 심리가 이 선에 담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선입니다. 여기서 추세를 보는 건 딱 하나, 22동 평균의 머리 방향이에요. 차트 켜시고 따라해보세요. 머리 방향이 상승인지 혹은 하락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울기 방향이 바로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 중에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인한 하락도 동반됩니다. 이때 22동 평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2평선은 한 달치 표준 가격입니다. 표준보다 현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표준과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가격은 다시 표준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고점을 지키며 시간을 길게 쓰는 시간 조정이 있어요. 시간이 길게 끌리면서 표준 가격을 천천히 위로 끌어오는 겁니다. 둘째, 가격이 빠르게 표준치로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죠. 이것을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트레이더들이 가장 편하게 타점 잡는 방법이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평균 회귀는 횡보장에서 사용되는 거의 유일한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추세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격이 과하게 한쪽으로 움직이면 다시 표준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추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과한 변동은 평균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고 잠시 쉬었다 가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추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평선 머리 방향이 꺾이면 안 된다는 점. 초단기적으로 가격 핸들은 눌림 과정에서 이평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만 이평선 방향이 꺾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 중 추세 방향이 바뀌는 건 추세의 멈춤
또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상승 추세 중에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이동평균 머리가 상승 방향인데 캔들만 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단기 약세라고 불러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고, 이럴 땐 다시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지지로 작용하게 되죠. 이것은 하락 추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동평균의 머리 방향으로 추세를 확정하고 가격과 이평선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이격이 커지면 이평선을 향해 반등이 나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하락 추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번에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점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간혹 하락 추세 중 캔들이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단기 강세가 나오며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역시 추세의 힘으로 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을 차트에 적용한 다음 캔들을 지워서 보면 선의 움직임에 따라 추세가 보이죠. 이것이 모든 매매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제 추세와 횡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앞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차트에 추세 구간만 있다면 방금 확인했던 눌림목을 통해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차트에는 횡보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의 이동평균을 보면 아주 짧게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별표하고 확인해 보세요. 캔들 20개가 지나기 전에 머리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은 횡보 시작 신호입니다. 이것이 비추세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평선 머리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곳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각 구간의 길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구간은 캔들 6개, 다음 구간 7개죠. 그 다음은 4개, 다음 구간은 16개입니다. 모두 20개 캔들 길이 이내에서 이동평균의 머리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이번엔 길이값 7입니다. 단타 매매의 상징과도 같은 길이값이죠. 7과 22평선 두 선이 마찬가지로 20캔들 길이 안에 교차한다면 그것이 보다 세부적인 횡보장 필터라고 린다 라시케는 설명합니다. 가장 길이가 긴 이 구간의 길이를 살펴보면 딱 20개네요. 이동평균선 추세 판정은 역사가 아주 길지만 이렇듯 두 개의 이평선으로 횡보를 판정하는 포인트는 10년 이상 트레이딩 해온 저도 처음 배우게 된 것으로 과거 차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신뢰도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횡보를 판정했으면 매매법이 단순해집니다. 지금 자리에선 두 선이 짧은 거리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는 캔들 형태를 보고 매매합니다. 여기서 밑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 초반 강하게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바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종가인 이 자리까지 가격을 역전시킨 겁니다. 크게 내려가고 있던 차트에서 굳이 매수세가 유입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캔들을 살펴보았더니 연이어 상승 장악형 캔들이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란 앞선 음봉 캔들의 몸통 길이보다 연이어 나오는 양봉의 몸통 길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음봉을 장악하는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캔들에서 가격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확인해 보면 마지막 저점 이후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했고 그 다음 캔들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며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강력한 가격 역전 신호이죠.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대1로 합니다. 손실 길이보다 수익 길이를 2배수로 하는 매매의 기본 목표값이 손익비 1대2입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하여 익절해 줍니다. 이후 계속 살펴보다가 이번엔 윗꼬리 캔들 이후 음봉 전환이에요. 저점 구간과 반대죠. 따라서 22평선을 향해 내려갈 것으로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이번엔 목표가 1대2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붉은색 7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해버리네요. 미련 갖지 않고 여기서 익절합니다. 단타 매매에서 7 이평선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세요. 벼랑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엔 위아래 꼬리만 잔뜩 있고 몸통이 없는 도지 캔들이 나오네요. 이것은 매수와 매도 상호 대등한 힘으로 충돌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방향 전환 시점에 자주 발생하죠. 다음 캔들을 살펴보니 음봉이에요. 여전히 22동평균과 아주 멀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동일하게 직전 고점
이 자리로 설정하고 손익비 역시 동일하게 1대2로 설정하여 잘 운영해 가다가 목표가에 도달하면 전량 익절해 줍니다. 이후 계속 살펴보았더니 또다시 이평선이 교차하며 횡보장을 계속 유지하는 신호예요. 앞서와 같은 타점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양이 달라지네요. 앞서만큼 22동 평균과 이격을 벌리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에 따라 두 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그리고는 앞서의 고점인 이 자리를 몸통으로 상승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박스권 횡보를 유지하는 조건은 저점과 고점 이 내부에 가격이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캔들로 탈출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횡보가 깨지고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평선만으로 추세장, 횡보장을 판별하고 간단한 횡보장 매매법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그녀를 월가 대표 트레이더로 만들어준 대망의 추세 매매 타점 잡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차트 상단 지표에서 영어로 ADX를 검색해 이 밑에 있는 ADXNDI 이 지표를 차트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평균 방향성 지수라는 유명한 지표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방향을 만들 가능성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초록색은 상승 방향성을, 빨간색은 하락 가능성을 계산해 이렇게 시각화해 주는데, ADX는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둘 중 어느 쪽이 시장 지배력이 높은지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지표는 추세의 강도가 얼마나 커질지를 알려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것도 꽤나 긴 시간을 측정하는 장기 모멘텀 지표예요. 여기서 흰색 ADX만 남기고 초록색과 빨간색을 모두 제거합니다. 긴 추세에서 지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추세의 초입에서 지수가 솟구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 가격은 상승하며 신고점을 계속 갱신해 가지만 지표의 고점은 점차 낮아지게 되죠. 이렇듯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다이버전스라 합니다. 추세 전체에 걸친 장기적인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의 최고점 구간에서 지표의 고점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지자 이젠 바닥으로부터 역전되며 다시 상승하는데요. 이때 가격은 하락 반전되었고 노란색 이동평균선의 머리 방향 역시 하락으로 바뀝니다. 하락 과정에서 ADX 지표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추세가 바뀔 거라는 걸 암시하죠. 이렇게 지표의 고점 움직임을 통해 장기 추세를 판독하는 정도로 쓰이는 것이 ADX 지표입니다만, 그녀의 매매법은 전혀 다릅니다. 집중해 보세요. 추세 진행 중에 ADX 지표의 모멘텀이 약화될 때는 언제인가요? 여기입니다. 이곳을 가격 차트로 연결시켜 보면 신기하죠? 눌림목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추세의 힘은 22동 평균선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매수 타점은 ADX 지표의 저점에서 잡는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대단한 통찰입니다. 45년 동안 세계 1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요. 다른 종목의 일봉 차트에서 큰 추세 구간을 보면 ADX 신호 정확히 동일하죠. 눌림목마다 이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타점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노란색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상승 방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ADX 지표가 저점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밑에서부터 방향을 바꾸며 다시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눌림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시간 조정과 함께 ADX 지표는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은 지표가 저점을 찍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이 자리, 이때의 첫 번째 장대 양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매수 들어갑니다. 이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하얀색 7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자리에서 익절해주면 됩니다. 앞서의 매매 전략 동일하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구간도 계속 이어가 보면 계속해서 마찬가지죠. ADX 저점에서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 장대 양봉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음봉 캔들에서 7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짧지만 익절해 줍니다. 그 다음 ADX 저점에서 상승 전환된 이 자리 종가에서 다시 매수, 또다시 하얀색 7 이동평균선 하락 돌파한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아주 짧게 손절이 나갔네요. 이후 고점 구간을 살펴보면 아까와 동일하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으나 지표의 고점은 다시 한 번 더 하락합니다. 최고점에서의 ADX 위치는 이 자리네요. 고점은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미미해졌다가 다시금 높아지는 자리를 살펴보니 고점에서의 큰 하락에서 모멘텀이 다시 커지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락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ADX 저점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자리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색 짧은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한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줍니다. 신기하죠? 잘 알려진 지표만으로도 완벽한 논리를 제시하는 이 매매법이 공개된 건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이 논리를 이해한 다음 대다수 주요 자산에 적용해 확인 작업을 마치고 거의 3주를 철야 작업한 끝에 매매 전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22동평균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ADX로 타점 잡는 이 전략은 장기적인 차트 확인 결과 승률 85% 정도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전략에 맞는 자리에서 진입 신호를 주는 린다 지표를 만드는데 최근 성공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눌린 몸마다 타점이 아주 좋죠. 타점을 이 자리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면 여기죠.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꽤 재미난 현상이 나오는데요. 같은 논리를 적용해도 우리는 ADX가 상승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매수를 잡을 수 있지만 그 미묘한 상승 각도를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매수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후를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매수 타점은 여기였으나 지표에서는 한 발 빠르게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줍니다. 눌림목 매매 하나하나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평선 하락 돌파로 인해 익절했었던 이 자리까지 수익을 계산해보면 기본 매매법에서의 수익률은 65%가 나오는 반면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간 이 자리로부터는 91% 압도적인 수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고점 구간도 동일하게 살펴보면 기존 매수 자리는 여기였으나 신호가 알려주는 매수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 진입 자리는 한 발 빠릅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 중 살짝 손절이 나갔던 이때 역시 매수 타점이 한 발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약하지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매매 전략을 중장기를 보는 일봉뿐만 아니라 초단타 5분봉 스캘핑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5분봉 차트로 살펴볼게요. 우선 이렇게 매수매도 시그널을 주는 지표는 시중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UT봇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죠. 이 지표를 적용해보면 초록색 매수 시그널, 상단에 빨간색으로 매도 시그널이 빼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일단 매매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에도 문제가 생겨요. 맨 마지막 구간 상하단 진동하는 이럴 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바로 하락이죠. 다음 매도 자리는 여기에요. 가격이 내려가야 수익인데 바로 올라갑니다. 다음 매수 자리 여기서 또 내려가죠. 이렇게 손실을 거듭하다가 한 번씩 수익이 발생해요. 여기서 매도 그리고 내려가다가 신호가 역전된 곳이 이 자리죠. 여기까지 수익 한번 납니다. 그런데 여기 매수 들어간 자리 다음 매도 신호에서 짧게 손절해야 되고 여기서 매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손절입니다. 반면 이런 횡보 자리에서도 린다 지표를 켜보면 신호 발생을 제거해 두었습니다. 린다 지표가 주는 시그널은 전체 추세 구간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 지표를 제가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원래 초기 모델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횡보 구간 계속해서 매수 매도 신호가 겹치게 돼요. 그리고 추세의 초입에서도 시그널이 계속해서 겹쳐버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에서는 오늘 살펴봤던 두 가지 대표적인 매매법이었죠. 횡보장 돌파와 ADX 둘을 기준으로 쓸데없는 구간들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적용한 겁니다. 매매 전략에 맞춰서 말이죠. 이 둘을 켜보면 매매 신호는 아주 깨끗해집니다. 지금 구간을 1분봉으로 바꿔서 살펴보면 신호는 여전히 훌륭하죠. 추세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냅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또 하락 중에 나오는 저점 횡보 구간, 필터로 모두 다 걸러버리고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만 추세의 시작점을 잡아줍니다. 린다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확인 후 간단하게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주력 종목 차트에 적용해서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길 바랍니다. The initial learning curve is really finding the style that's going to work for you. You'll find that, yes, trend following programs do have an edge. That might not be the right type of program for many people to trade just because they're not going to have the temperament to follow it. Sure. So. Well, great. Well, thank you.